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제가 마지막입니다. 너무 힘드셨죠? 네. 우리 애들도 막 1시간 넘게 앉아있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중동고 수업하고 있는 강사 김승미입니다. 앞에서 이제 2학년들은 뭐를 준비해야 하는지 쭉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러면 중동고 2학년은 과연 어떻게 하면 2학년을 좀 전략적으로 잘 보낼 수 있을까, 그 점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고2는 이제 내신만 바라보는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는 적응하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내신에 좀 허덕이면서 1년을 보내왔는데, 2학년은 이제 수능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중동고 2학년 커리큘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2학년에서 시험에서 특히 어떤 점이 바뀌는지, 그리고 내신에서 어떤 점을 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겨울방학 때는 수능 내신 두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2학년 커리큘럼의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중동고도 드디어 수능 대비에 적절한 커리큘럼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제를 좀 보시면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문법을 한다.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여기 화법과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언어에 좀 방점이 찍힐 것 같고요. 언어가 문법이에요. 그래서 한 학기는 문학 집중, 한 학기는 문법 집중 해서 1년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커리큘럼이 너무 이제 행복하고 좋은 커리큘럼인 거는, 사실 이제 중동고가 2019년부터 7년 동안은 2학년 1학기에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을 배치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택 과목에서 중동고 아이들은 사실 이제 상위권이 많다 보니까 수능에서는 언매를 선택할 건데 내신에서는 화작을 해야 되는 그 괴리감 속에서 한 학기를 보내야 돼서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1학기에 문학을 집중하고 2학기에는 문법을 하면서 내신 공부가 수능의 기본이 되는 이제 이런 커리큘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민할 여지 없이 이제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선택 과목들은 이제 다른 과목이랑 섞어서 이제 몇 개를 고르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3학년은 과목 이름과 상관없이 실제로는 수능 특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학년으로 다시 집중해 보면은 한 학기는 문학, 한 학기는 문법을 배우면서 수능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과목이 집중되는 게 사실은 되게 좋아요. 1학년은 지금 문학, 문법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는 이제 문학이 좀 더 낫고, 어떤 친구는 문법이 좀 낫고, 좀 이제 이런데, 한 학기에 한 과목을 완전히 깊게 파고 되게 집중해서 공부하면서 밀도 있게 공부하면서 한 과목을 좀 이렇게 끊는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문법도 이제 한 학기 동안 전체를 다 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따로 이제 수능 공부에 많이 신경을 안 쓰더라도 저 1년을 보내고 나면은 문학, 문법은 어느 정도 완성도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좀 장점이 있고요. 내신하고 수능이 조금 결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수능 문학 쉽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양과 공부를 채운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걸 어디서 채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한 학기에 내신에 집중하면서 수능의 기본을 만들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은 사실은 수능 문학이나 수능 문법에서 안 틀리게 만든다, 이런 전략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 하는 공부들이 사실 이제 수능에서 좀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를 좀 보시면요, 요게 이제 26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이제 문제인데요. 중동고 문학 시험 문제들이 완전히 내신으로 지엽적인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능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주변 학교들 중에서는 거의 한 2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수능 공부랑 비슷한 결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보면은 전체 시험 문제에서 3분의 1 정도는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것처럼 2학년 문학에서도 전체에서 한 40% 정도는 외부 지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문학들을 실제로 내신에서 하다 보니까 낯선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수능 공부라서
중동고 내신 문학은 다른 일반 학교 문학과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 실제로 내신 공부기는 하지만 외부 지문을 분석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내신 공부지만 수능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문학 내신 시험 문제들도 보면은 수능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문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중동고 1학년 학생들도 문법은 괜찮은데 문학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가 그 반대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애들하고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왜 문학이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애들 탓은 아니에요. 애들이 배우는 문학 작품이 너무 이제 좀 옛날 작품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이들의 세계관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작품들이 많고요. 두 번째 이유는 타인의 정서에 공감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즘 배우는 이제 소설이 겨울나들이라는 작품인데 교과서가 이제 바뀌면서 공교롭게 요번에 1, 2학년이 같은 소설을 같이 시험 봐요. 요번 기말고사 1학년도 겨울나들, 2학년도 겨울나들인데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다 똑같은 포인트에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소설을 지금 어머님들께 드리면은 다들 감동하실 거예요. 이제 6쪽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전문 다 나눠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정말 이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맨 앞에 소설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나가 이제 겨울 나들이를 떠나는 이제 이야기인데 왜 떠나게 되냐면 이제 남편은 6.25 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건데 나는 초혼이고 남편은 무려 12살 많은 남편에다가 자식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을 데리고 결혼한 남편을 내가 다 뒷바라지해서 그 딸을 다 키워가지고 시집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20년 넘게 되게 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남편이 화가여서 딸을 이제 그려준 그림을 보게 돼요. 근데 남편은 원래 막 추상화나 아니면 동물화 같은 것만 그리는 남편인데 어느 날 너무나 사실주의에 가깝게 딸을 그린 거를 보는 순간 굉장히 위화감이 들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그림에 약간 어떤 혼이라도 옮아 붙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하면서 맞아, 딸은 엄마를 닮는 법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쓸쓸해지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남편의 기억 속에 전처는 너무나 젊은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겨울나들 떠나는 거죠. 근데 선택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그 그림을 본 순간 그 그림이 남편의 전처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선택지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걸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틀렸다고 했을까? 분명히 그 그림이 마치 영혼이 옮아붙은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가 전처를 본 적이 없는데 닮은지 어떻게 알아요? 다 이러는 거예요. 전처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지 팩트는 그거긴 하지. 근데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사소한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다 걸림돌인 거예요. 문학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문학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양과 그 문학의 어떤 약속과 문학에서 얘기하는 문법과 그런 것들을 다 겪고 그런 것들을 다 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에 올라가면 문학은 그래도 비문학에 비해서는 훨씬 쉽고 이제 보기가 있으면 풀 수 있고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 중에서도 우리가 외부 지문을 푸느라 맨날 훈련하고 열심히 하지만 내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이 더 남았죠. 내년 1학기까지는 문학에 좀 이제 집중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문학에 대한 완성도를 만들어 놔야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연결해서 그럼 중동고 2학년에서 시험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법과 문학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중동고 1학년 기말고사 문학작품 시험 범위에 한 작품 들어가요. 한 작품. 겨울나들이 한 작품. 근데 이제 2학년으로 가게 되면은 문학만 하는 거니까 시험 범위의 양도 많아지고 배우는 작품도 많아지고 깊이도 있어지고 좀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화는 서술형이 강화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제 아이들 중에 서술형이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서술형은 안 틀리는 친구들도 이렇고 한데 2학년은 좀 서술형이 강화되는 추세이기는 해요. 하지만 단 선생님의 재량이 좀 많이 이제 들어있긴 해요. 지금 이제 1학년을 계속 하다가 2학년으로 올라가신 되게 이제 유명하신 김태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중동고 계시는데요.
이 선생님이 만약에 내년에 2학년을 또 맡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서술형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더 많이 준비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 선생님이 1학년에 계실 때 계속해서 중등고에 요약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2학년으로 올라가시면서 지금 우리 1학년들은 이제 요약이 빠진 건데 2학년으로 올라가서 서술형을 엄청 강화해서 내세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에 따라 좀 재량은 있지만 서술형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 4번은 좀 연결되는 건데 제가 이제 중등고를 쭉 수업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확실히 중등고 안에는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직접 해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한 반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중등고는 되게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공부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등급컷, 체감 등급컷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 정도 시험의 난이도면 등급컷이 뭐 91, 2였다고 하면은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애들이 훨씬 시험을 잘 보게 돼요. 되게 습득력이 높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시험도 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풀었던 거에 비해서 2학년 시험 지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애들이 되게 잘 보는 거죠. 그래서 2학년은 1년 내내 등급컷이 낮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막 변주를 줘서 어떤 해에는 막 객관식을 40문제씩 보기도 하고 되게 많은 변주를 주지만 그래도 굉장히 등급컷은 높은 편이었어요. 매해. 그래서 이제 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한 학기에 한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은 서술형과 그리고 전체적인 난도도 올라가고 아이들의 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 문제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요. 요게 요번 이제 2학년들이 봤던 시험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뭐 표현 방식에 대해서 써라라든지 뭐 관련 지어 쓰라 정도의 문제인데 이 시가 외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에서는 외부 지문이 나와도 걔는 객관식이죠. 그럼 이제 보기를 가지고 푼다든지 다른 선택지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그냥 완전히 이거는 다른 것과 연결도 없이 위에 보시면 객관식도 없이 그냥 서답형 2개를 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자기가 공부되지 않은 채로 새롭게 문학을 분석해서 마치 비평문처럼 이걸 써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문제를. 근데 서답형이 이것만 있는 건 또 아니니까 좀 이제 이런 서술형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실제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분석하고 감상하고 그거를 비평하듯이 써낼 수 있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문학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1학기를 잘 보낼 수 있고 내년 6월까지 해서 내가 수능 문학까지 커버될 수 있을 정도로 문학을 만든다. 이런 좀 목표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번 한 번에 내신에 1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수능 문학까지 완성하는 것이 내년 6월까지로 시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1학년에서 외부 지문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2학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문해력 싸움이에요. 이 소설을 읽고 얼마나 줄거리를 빨리 찾는가. 이 시를 읽고 화자가 말하는 말을 얼마나 빨리 내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좀 문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줄거리를 잘 찾는 친구들은 결국 비문학도 잘 읽어요. 비문학도 줄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문학하고 비문학 어떤 글의 성격은 다르지만 줄거리를 빨리 분석하는 능력이 결국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 1학년부터는 요약이 빠졌지만 원래 그 전에 이제 7년, 8년 동안 중등고가 요약을 계속 했었잖아요. 실제로 1년 동안 애들이 소설 요약 이제 한 학기, 비문학 요약 한 학기 하면서 줄거리 쓰는 연습을 계속하면 정말 1년 지나고 나면은 타 학교 대비 글을 읽는 능력이 월등하게 좋아졌었어요. 올해 1학년 이제 요약이 빠졌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으로 좀 돌아가서 조금 더 긴 글을 읽으면서 좀 빨리 읽으면서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 훈련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분석해서 실제로 요구하는 바가 뭔지에 맞춰서 서술형 쓰는 연습. 애들이 이제 문제를 틀리는 것 중에 하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까 앞에서 요 서술형 문제도 도대체 뭘 쓰라고 하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감점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내용상으로 요구하는 바, 또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서 쓰는 연습들을 좀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수능이든 내신이든 외부 지문을 푼다는 거는 그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분석 틀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좀 갖추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연습을 통해서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이제 수능에서도 자기가 분석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내면화된 기준이 있으면 이제 제일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10주고 이 겨울방학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길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어디나 다 똑같은 답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2는 겨울에 뭐 해야 돼요 하면 수능, 문학, 수능, 비문학, 기출 분석해라. 그리고 이거는 단기에 끝나지는 않겠죠. 3개년, 5개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2년 동안 해야 되는 연습이긴 하지만 좀 이제 기출 분석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학, 비문학이 있을 때 겨울방학, 여름방학 합쳐서 15주예요. 그럼 이제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 우리는 이제 1학기가 문학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겨울부터 6월까지는 문학의 비중을 좀 높게 두고 여름방학부터 그 2학기는 비문학의 비중을 좀 높게 두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겨울방학에는 문학 70, 비문학 30, 요 정도 비율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으로 가면은 이제 문학은 없어지고 비문학 한 70, 그리고 문법은 이제 약간 보충하는 정도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년 동안은 아이들이 실제로 한 번 내신을 준비할 때 7주, 8주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수능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연결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긴 호흡이 아니고 몸에 체득될 수준만큼 좀 가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10주의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수능식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까? 수능의 출제 의도나 방향을 생각하는 연습들을 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연결되는데요. 수능 기출이 중요하다 하는 이유는 내용도 있고 또 형식도 있어요. 내용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도 있고 형식에서도 계속 같은 거를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학기 시작하면 못하는 거, 글 읽기를 시킬 거예요. 이제 문해력이 결국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의 글을 읽는 거. 이제 우리가 겨울나들이 6페이지 읽어와라라고 했는데 저희 반에 한 3분의 1을 읽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낼 거야 하면 이제 막 부랴부랴 읽고 이제 그런데 이제 글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글을 좀 취미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런 친구들이 사실은 수능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글을 좀 읽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제 욕심에서는 국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숙제도 한 200문제씩 주고 싶고 하지만 2학년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탐구도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른 과목과 좀 이제 균형을 잡으면서 수업을 하나 듣지만 수업과 과제와 클리닉을 통해서 국어가 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수업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커리큘럼 간단하게만 넣어놔서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은 문학이 조금 더 크긴 해요. 70대 30 정도로 갈 거고요. 수업에서는 이제 문학을 많이 다루지만 클리닉이나 과제에서는 비문학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 커리큘럼으로 갈 예정이고요. 좀 이제 자세한 얘기 드리면 마찬가지로 수업은 이렇게 가고 클리닉은 내신 때처럼 필수로 1회 필수 참석으로 할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오전에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이제 클리닉을 했는데 수업에서 저는 정말 여기 서면은 저 끝까지 애들 다 보이거든요. 진짜 여기 서면 저 뒤에서 눈알이 어디로 가는지 애들은 저 뒤에 앉으면 안 보이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눈알이 어디로 가는지도 다 보여서 이렇게 있다가 저 뒤에 있는 애가 어딘지 몰라서 헤맨다. 그럼 제가 쟤 보고 지금 36조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는 다 커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시간 수업했으면 애들은 3시간에 제 말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소화하지는 못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클리닉에 와서 보면은 제가 클리닉에 와서 애들 클리닉 하다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게 제가 수업에서 거기에 별표 2개 쳐줬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를 딱 아주 버젓이 딱 틀리면은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교재 갖고 와봐. 이 말 하거든요. 그럼 막 교재 들고 와요. 그럼 보면은 자 여기 펴. 자 너가 별표 2개 했지. 그럼 깜짝 놀래요. 마치 제가 거기에 별표를 미리 해놓은 것처럼 자기가 한 건데. 그래서 클리닉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수업에서는 전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어쩔 때는 별표 2개지만 잘 이해 못하고 별표 2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클리닉으로 점검하면서 얘가 어디까지 됐는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방학 때 클리닉을 할 때는 비문학 문제를 좀 풀릴 건데 사실은 비문학은 문학보다 아이들 안에 그 문해력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수능 기출을 푸는데 어떤 애는 이제 23 수능처럼 어려운 걸 줘도 푸는 애가 있고 어떤 친구는 진짜 한 16년도 정도 거의 문제, 좀 쉬운 거
고1 것보다 조금 더 고정도인 문제를 풀어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2니까 수능 기출 분석해야 돼. 최신 것부터 하자. 무조건 24년, 23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버전을 달리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고 어떤 친구는 요 정도 수준, 어떤 친구는 요 정도 수준 해서 어쨌든 20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자기의 처음보다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그게 이제 저의 좀 목표거든요. 그래서 수업 1회에 필수 참석해서 어디 알고 어디 모르는지 또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좀 풀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제는 매일 푸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읽기하는 과제가 있고요. 테스트도 매일 보는 테스트가 있고, 이제 원래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이제 성취도가 생겼고, 성취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위치고,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요 정도로 일단은 수업에 대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중등고가 좀 시험이 이르죠. 그래서 12월 초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뭐 축제 있고 뭐 해서 애들 이제 바쁘게 놀긴 해요. 네, 요쯤에는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강일은 이렇게 잡았고요. 해를 넘기면은 한 달을 노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시작하면 이제 한 10주 정도 시간이 나와요. 이 시간을 좀 헛되게 보내지 않게 네, 그렇게 이제 수업을 계획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2학년 또 성적도 달라지고 또 수능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